자, 책을 봅니다. 839페이지. 채권법에 의 특정인이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법률관계죠. 직접적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라.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소유자와 화의 노냐, 이게 중요한데,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화의 노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될 수가 있어요.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요. 특정한 행위죠. 물권이 목적을 지배사의 지배권에 반해서 채권 사람에 대해서 일단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위가 바로 급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부 청구권이에요. 급부 청구권. 채권 효력.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미 설명했죠. 네. 우리 지금 강의 중에 설명했죠. 그래서 청구력과 급부력이 일반 효력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그럴 때 강제행 권능이 발생하고 이런 법원 소재에 의해서 집행 권한을 취득하여 집행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소구력, 그 말은 뭐냐면은 채권하면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구력, 집행력. 근데 소구력이 없는 게 뭐예요? 자연 채무고, 그러나 집행력이 없는 것은 책임 없는 채무다. 책임 없는 채무고, 그러니까 집행 배제 특약을 하면은 특약이 유효해요. 소구까지 하는데 집행을 못한다. 이렇게 특약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에서는 또 책임이 한정되는 것이 있죠. 책임이 한정되는 거. 뭐예요? 상속인의 한정 승인이죠. 한정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없는 채무가 아니라 채무 없는 책임도 있죠. 보물담 할 때 그 물담이잖아요.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죠. 책임하지. 그 다음에 결국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채무사를 보전하는 방법은 채권의 대의권 취소권도 채권 효력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예요? 대의권과 취소권 전부 다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채권 효력이죠.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예요. 다만 채권 취소권은 소송상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사유행위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해야 맞다 이겁니다. 사유행위 요건을. 채무 특질, 물권 비교의 경우와 특질이 있다. 임의복귀성 강하다. 강의복귀 없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강요정이 있다 나오죠. 채권량도 채무 인수, 사항관리 부담 불이행, 법정채권 발생 원인. 고의의 경우만 불법행위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거든요. 특이하게 할 수 없어요. 또 관리사 없어도 그냥 사항관리 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계약법에서는 대물대차 606조, 대물반환 예약 608조, 대물대차와 대물반환 예약이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이 608조에 나온다. 여러분, 대물반환 예약은 항상 소대가 양환의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 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있어서 많단 말이에요. 임대차에 있어서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652조에서 주로 적법 절차의 보호조항 그리고 매수청구권 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많단 말이에요. 618조부터 154조까지가 바로 임대차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이 많은 것도 이게 선생님 구조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은 할 수 있어요. 금방 끝나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151에서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거, 10조, 20조, 30조, 40조, 50조 때까지 있죠. 20조 때에서 2개, 30조 때에서 3개, 40조 때에서 4개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조 때에서는 627조와 628조가 그렇다.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31조, 35조, 38조, 640대에서는 640조, 41조,
43에서 47조까지, 147조까지. 그래서 126조가 안 들어간다. 126조 알겠습니까? 뭐예요? 알겠네. 비용 상환청구권이죠. 그래서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매수청구권이다. 매수청구. 3대2 구조로 배워야 된다. 뭐예요? 앞에 것이 토지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건물 부분. 토지와 건물 부분. 그렇죠. 강의규정이다. 여기서 이제 토지 부분이 세 가지가 있고, 건물 부분. 임차인, 저보전차인, 지상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건물 임차인, 저보전차인. 저보전차인 보호조항이다. 건물 철거 특약이 무효다. 또 그 다음에 구성 원상복구 특약이 무효다. 41조는 뭐냐? 그렇죠. 2기 이상 차임연체 하면은 해지다. 저희들끼리 한 번만 연체해도 일방적 해지다. 무효다. 27조, 23조 다 차임과 관련된 차임. 그럼 차임 제목을 갖춰줬으니까 27조는 차임 감액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조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증감 청구. 사장 변경 원칙. 그럼 차임 감액 청구 언제예요? 일부 멸실. 임차물 일부 멸실이 채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소유로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그 물건을 쓸 수가 없다. 해지할 수 있죠? 쓸 수 있다 하면은 차임 감액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데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거?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의 특칙이 있죠, 특칙. 위험부담 537조 규정이 있고, 합쳐져 있는데 다 뭐야? 임의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강의규정이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논리구조. 그 다음에 631도 적법선차인 보호조항입니다. 예컨대 뭐, 임대차를 했어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했는데, 이제 병한테 전대한다는 데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다고, 동의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 해제해가지고, 요놈 죽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행규정. 635조는 기간 약정 안 했을 때 해지 통고. 당사자가 일방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했을 때 즉시 해지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다. 6.15, 6.25가 아니라 6.15. 부동산일 때는 6월, 1월, 동산일 때 5일. 638은 뭐냐? 이것도 적법선차의 보호조항이다. 해지 통고. 자, 갑과 을이 임대차인데, 을이 병한테 전대차인데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합의 해제했다. 또 임차인이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얘는 산다 이런 얘기고, 갑과 을이 해지 통고를 했다. 사유가 635에서 637까지인데 했다 했을 때는 얘도 영향받지만, 다만 해지 통고 사실을 얘한테 통지한 후 6.15가 지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규정이 적법선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 특약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현면적 항의 규정. 주의할 것은 물권법이 모두 강행규정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물권법 가운데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법은 이렇게 양이 좀 더 많죠. 많아도 저 스스로 잘 읽혀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민청물권법에서 많이 한 결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풀렸다라는 그런 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치우는 것보다 내용 구조에 취해서 그것을 총각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도를 많이 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적 보편적 성질. 물권법은 고유성이 강하죠. 그러나 고유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물권법도 보편 성질이 있죠. 공시 원칙 채택 다 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점유 이론 있고 등기 이론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권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유성이 강하다 이런 말 하고, 이에 비해서 채권법은 이제 이 성질이 아주 더 물권법에 비해서 강하다라는 거죠. 유럽 같은데 그 통합이 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통일매매법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요즘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것도 인도 주식 사고, 뭐 미국 주식 사고 막 그러죠. 미국 사람도 한국 주식 사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채권 거래, 그 거래에 있어서는 통일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예, 지금 현재상 이슬람만 빼고 미국 주도의 그런 상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거래에 관한 법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이때 거래는 하나의 채권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채권 관계. 동산 매매 계약에서 통일법전 이에 반하여 물권법은 그날의 고야성에 반영돼서 채권을 비하여 강하다. 전부 다 강약의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강약. 물권법에 무슨 뭐 강행법규성을 가지지만 임의법규가 없어져 있어요. 있죠. 넘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신의치기 지배. 강약의 문제다, 이 말이야. 강약의 문제. 물권법이 신의치기 지배 안 되냐? 된다. 근데 채권법은 더욱더 강한 신의치기 지배다. 강한이란 말을 쓰면 좋죠. 강한 신의치기 지배. 그래서 우리는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취 원칙 규정하고 있죠. 2조 1항에서 통칙으로.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죠? 물권, 채권, 더 나가서 신상법, 더 나가서 세법, 그 다음에 행정법, 기타 모든 법률 관계에서 신의칙은 지배합니다. 특히 행정법에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 그런 거하고 법치주의하고 이제 쌍도마차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강한 로마법적 요소, 그렇죠? 물권법은 대로마법과 로마법 요소가 융합, 교착됐다. 예컨대 뭐 로마법적 요소, 포세시오, 특히 점유에서 이게 강하죠. 점유의 개념이 권리를 수반하는 점유의 개념이 개베레고, 그 다음에 점유 그 자체를 말하는 게 포세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세시오에서 나온 것이 포비 과정, 로비 과정, 비용화 정권, 과시수취권, 과시취득권, 선의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 보호 청권, 그 다음에 게르만법의 개베레에서 나오는 게 관, 선, 자, 거래시법 추정,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자력구제. 시험문제 의무 나왔죠, 금방. 나왔다. 그래서 급부, 부수,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급부, 의무, 부수. 이것은 390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다. 390조. 근데 390조가 아니면 몇 조가 되겠어요? 750조. 그래서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결과물이 채무불이행 이루냐, 불이행 이루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부 의무. 네, 종례에는 주된 급부, 종된 급부 있다. 쌍무계에서 대가리 관계에 서는 의무다. 주된 급부 불이행 시에 강제행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해제권이 발생한다. 부수 의무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 안 하죠. 뭐 설명해라. 설명 안 하냐. 이래 안 한다며. 다만 부수 의무 가운데서 독립적 부수 의무는 그 683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의민의 보고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강제에 갖춰져 있어요. 손해배상 해제권도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쌍무에서 대가리 관계에 서는 거다. 동시관계에 있다. 종된 급부 의무, 뭐 설명서 같은 거 거부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뭔가 주는 것은 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한다 하면 하는 의무고 보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하는 거. 근데 설명서를 거부한다 이런 것은 종된 급부. 그래서 쌍무에 있어서는 대가리 관계에 서지 않으니까 뭔 말? 종된 급부 의무 상환에는 뭐가 없다? 동시관계가 없다. 종된 급부 의무 불이행 시에 뭐 강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강손은 되지만은 뭐 설명서를 주라 안 주면 어때요? 계약했는데 안 주냐? 강제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이 안 줘가지고 발생하는 결과가 있다면은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줬다고 계약 해제할 수 있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채무는 주된 급부다. 동시관계에 있어서의 대가의 채무는 주된 급부다. 여기서부터 이제 채권 강론하고 연결이 다 되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 공부하더라도 좀 이해를 잘 하고 잘 배우기 바랍니다. 부수 의무, 제대로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베풀어야 하는 의무다. 배려와 주의. 배려한다, 배려 의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협력 의무라고도 하고, 협력 의무, 또 설명 의무, 또 고지 의무,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급부 의무, 그래서 실사 인정된 의무다. 그래서 매매 임대 목적물에 대한 보관 의무 중요합니다. 34조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성관 보존 의무. 보수 의무라고 하는 게 통설이라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임대인하고 매도인은 뭐 하는 거야? 사용시켜하고 재산 이전하는 게 주된 것이죠. 근데 이건 보수다. 사용 방법을 설명해줄, 설명해서 주는 것은 정당역부고, 발생 근거, 법률의 규정, 계약이나 법률 규정, 부처이면 채권의 성질에서 신의상 인정되는 신의칙사 2조 1항. 채무의 이행과 권리 행사는 신의조차 성실하여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신의 측의 권리 발생적 기능. 네? 신의 측의 기능은 우리 책 안 배웠어요? 발생 변경, 소멸적 기능. 네. 그래서 채권관계 내지 인적 신뢰가 중요시 되는 채권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계속적 채권관계, 우리가 각종 대차형 관계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노무 제공 계약도 뭐 고용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계약이죠. 부수 의무는 채무자, 채권자도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도 부수 의무가 있다. 채권자도 부수 의무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안전 배려할 의무, 그 다음에 수박계약에 있어서 주인의 안전 배려 의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은 채권관계 부수상에서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 다음에 불이행시 효과, 강손해를 생각하세요. 강손해. 그래서 부수임에 소구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 다만 소매청구만 할 수 있고요. 이 소매청구가 대개는 어디예요? 뭘 원인을 쓰는데 불완전 이행적 이야기가 많다. 의사의 진료 채무. 의사에게는 의사의 진료 채무 이렇게 부수 의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다른 식으로 보면은 불완전 급부 이야기로서 하는 채무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부 의무 가운데 뭐 작주화 하는 채무 가야 되는데 대개는 이게 부수 의무 더 밑에다가 어디다 쓰냐면 보호의무가 완전히 뭐 의사 진료 채무가 뭐 사람에 따라서 저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막 밑에 가 있다고. 그런 이제 뜻을 이해를 하자. 의사에게는 업무 성질에 비춰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가 요구되고 환자의 상태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 실시 이러한 기준은 진료 당시이죠.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 그러나 그 의료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파악돼야 한다. 의사나 당해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 상황, 즉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그 주의 능력을 기준하지 않고 그 평균 의사를 그냥 대입해 봤을 때 그 의사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적인 수준에 미달하면은 책임이 있다. 추상적 경과시. 객관적 주의무다. 그러니까 성관 주의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객관적으로 추상화된 주의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개념이다. 성관 주의무 하면은 객관적으로 추상화된 주의무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의무다. 이런 말을 한다. 보호의무, 신체나 재산, 신체에다 발을 얹어 놓는다. 재산, 유치장 깨고 영사제재 놓는다.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자기 부당하게 파괴한다. 핸드폰 꺼버린다. 근데 그동안 신뢰해가지고 손에 놨다. 비용 들었다. 재산이죠. 급부임의 발생 전, 중, 후에 거쳐서 계약 외적인 사회 접촉의 생겨. 그래서 실체에 생겨낸다. 발생 전, 중, 후. 자, 발생 중이나 발생 후. 특히 발생 후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숙박계약 이야기예요. 숙박계약. 그렇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람이 살아 들어왔으니까 살려보내야죠. 근데 불냈다. 그때 보호의무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 그것은 부아니다. 부수의무 아닌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 중, 가구매매, 이행 중 이렇게 한다면
이행 중이라면 뭐 가보면 발생 전 계약 체계상 과실 문제.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뭐 사회적 접촉이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접촉?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에서 나오는 얘기죠. 학원에 와서 수강을 하려고 왔다. 그래서 수강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옆에 나가지도 않는 책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책이 밑보 종파래더라, 흉기더라, 무너져서 다쳤다. 사회적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계약생 과실 책임이지 단순한 일반 불법행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의 법적 지위. 자, 계약상의 의무로서 보험을 인정할 것이냐? 다 알겠죠. 다수설은 부수 의무의 한 유형으로 보험을 포함하면 계약상의 의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견해, 김준호, 이은영, 기타 분들입니다. 지원님, 김영배는 다 인정한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또 인정하도록, 또 여기서는 소설 주제에, 또 여기서는 통솔하고 같이 놀더라. 지금 어때요, 다? 그러니까 항상 체계를 잘 알고 개별적 체계로 많이 판단하면서 그나마 체계를 잘 잡아가는 것, 이게 민법 공부 잘하는 것이 되죠. 보험으로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면 그 위반이 체불로 되고 부정하면 불명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으로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면 그 위반이 체불이 되는데 이를 부정하면 불명이 된다. 그래서 그 체불 의무가 불명의 어떤 양 체계를 나눠서 보자, 이런 쪽이 소설의 입장입니다. 불법행위는 뭐 할 것도 없네, 불법행위는 담당할 영역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설 입장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의 근거, 신의칙이 되겠고, 배려하고, 배려의무가 결정 책임을 붙여야 되는 바로 보험입니다. 채권자 부담하고 보험에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 위반과 체부 책임의 성부, 보험의무, 체부 책임의 성부지, 불법행위 성부가 아니죠. 당연히 불법행위는 되는 겁니다. 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의무 위반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시킵니다. 청구권 경합서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채무의 책임이 성립하냐 이런 얘기인데 보험 편입설은 이거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불안행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배제설. 이걸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 보험 편입설은 세 가지로 보죠. 급부, 부수, 보호. 세 가지를 채무 내용을 보는데, 보험 배제설은 두 가지만 본다. 급부 의무하고 부수 의무만 보고, 보호 의무는, 채무 내용에서 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호 의무를 채무의 범죄에 포함시키게 되면 채무 책임과 불행 책임의 체계를 혼란시키게 되고, 보호 의무는 불법행위거나 일반적인 의무는 독일에서, 형제학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원래 그런 건데, 독일도 이제 아예 2000년도 개정해가지고 채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채무 속에 보험도 넣는 그런 체계를 취하게 돼가지고 이제 채무행 책임에 있어서는 독일도 일단은 이제 채무의 책임에 있을 때 개별 조항주의는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독일은 일단은 개별 조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여전히 취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390조하고 750조 아주 널널한, 아주 탄력적인, 아주 탄력적인, 고무공같이 탄력적인 그러한 좋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한국은 후발 중진국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좋은 것들을 어떻게 짬뽕에서 좋은 거 다 나옵니다. 독일에서 좋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에서 좋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서서민법, 우리하고 이제 한바탕 해야 되는 서서가 어디죠? 앉아서. 스위스. 그래서 좋은 것들 가져온다. 2조 같은 것은 스위스 갖고 왔다. 스위스. 신의칙, 이런 것은. 변제자 대비 같은 것은 독일식 이것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보임 위반의 결과성의 손해에 대해서 체불이나 불명예로 손해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 이해인형 김진호. 판례는 보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보임계약의 경우 사용자, 여행업자, 숙박업자. 숙박업자는 동그라미. 이건 특별한 거다. 숙박업자는.
하여간 임대차에 있어서의 보험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이 다 가려져야 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병원 어때요? 병원 임대차들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입원 환자에 대해서 임대차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원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적인 계약입니다. 혼합적인 계약. 진료도 하고, 통원치료 하면 어때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때요? 약효사 떨어진다, 약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어라 이거죠. 입원료가 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막 일반 사람들은 막 입원비 얼마냐고 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죠. 그냥 자기 아픈지도 모르고 나가려고 한다. 판례가 계약성의 의무로서 보호의무란 쓰긴 쓰는데 계약성의 의무로 인정하는 경우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채부 책임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은 불인한 거죠. 불인한 것이니까 불법행위로 가긴 가도 피해자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고용이라든지 증권회사 직원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무리한 회전 초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용에 있어서는 안전배려를 안 한 거죠. 안전배려 안 하고 뭐 일만 시키면 어때요? 허리가 삐끗해서 강의할 때도 이상한 모션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허리에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허리에 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버 옵션 할 수 있죠. 그거 하면 효과에서는 상당히 좋으니까 굳이 이건 계약성의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할 필요성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어떻다? 불나서 죽는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서 채무를 할 필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보호의무 배제에서 차단하고 생각한다. 체계를 위해서. 채무의 책임과 불법의 책임에 체계를 혼란시키게 되기 때문에 보호의무 배제 타당하다. 한편, 검토 세 번째쯤, 보호의무 배제서를 취하는 분 중에는 이런 9.3다 사건, 이게 뭐냐면은 숙박계약 사건이에요. 이 사안에서는 급부인 부수되는 주의무, 안전배려 의무, 이런 쪽으로 해결하면 되고, 굳이 보호의무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보호의무 배제설하고, 그 다음에 다솔의 보호의무 편입설은 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같아요, 틀려요? 채무 책임 성립이 안 해요. 한다. 하는데, 통서 입장에서는 부수의무와 관계없는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보호의무 글자 써놓은 거 보고, 판례가 우리 편이다. 아전인스크 해석하고, 소설 입장에서는 니들 눈에는 그 보호밖에 안 보이지, 우리는 부수하고 안전배려 보인다. 판례가 발시한 것도 부수, 안전배려를 이야기한 것이지, 보호를 말한 게 아니다. 보호는 그 부수는 안전배려를 모두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여행업자. 이런 것을 내가 막 읽을 필요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충 아시는데, 읽어주라. 여행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여행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행만 다니다가 이제 와서 지쳐가지고 고시공부 하는 거 아니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부수의무로서 생명실체 재산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 목적지나 일정이나 행정, 서비스 기관 선택, 여행 서비스 기관 선택, 식당 같은 것도 좀 좋은 한국 식당이라고 해서 좀 괜찮은 데 가야지. 가면은 완전히 태국 쌀로 하면 이게 한국 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식사 잘 하세요. 태국 쌀, 못 먹어요. 막 날라다녀. 그리고 또 태국은 음식이 향이 많아요. 향. 냄새가 있어가지고. 중국은 더 한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먹었죠. 근데 하루 이틀 안 먹고 이제 좀 힘드니까 우리 생존 과목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잘 아는. 그래서 먹으니까 3일째부터는 그냥 먹기도 먹게 되더라. 그죠? 사람이 참 똑같은 건데 또 이렇게 달리 보이는지. 김치찌개를 한다고 뭐 좀 해놨는데 그것도 김치찌개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하나 더 주세요. 나중에 배워가서. 그래서 순수생활에서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합리 판단하고
계약 내 실시에 관하여 좋아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예컨대 바나나 보트라든지 그 다음에 낙하산 타는 게 있습니다. 낙하산 한번 말레이반도에서 강풍이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낙하산 올라가긴 좋은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힘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가서 올라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고 싶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해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게 3시간이다.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업자, 여행 직원한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했더니 10%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10%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하니까 소송만 이야기 물어보더라고. 야, 위험한 일 하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지해야 되는 거 있다는 얘기죠. 채무불이행 책임된다. 다만 이런 것도 불법행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바나나부터 올라가가지고 허리에 불나는 건 아니니까 수사 책임 아니지 않냐. 주겠지? 재밌고 나도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의료계약상 병원의 환자에 대한 보험 범위 이것도 잘 알 겁니다. 자, 병원의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입원이죠. 첫 번째 입원이죠. 입원하여 치료받는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보호, 포괄 체험을 주는 것인데 이번 환자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필수품을 휴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료를 받기 위해서나 용무를 위해서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그렇죠. 화장실 가죠. 전부 다 들고 가서 아니죠. 그런데 그 틈을 노린다 이야기죠. 사람들. 도난사고가 발생한다. 병원은 병실의 실자를 통제 감독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사물함 제공 등이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도 실상의 병원의 보호 의무.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이번 환자의 병실에 무단 침입하여 수습을 저취했다면 손해배상을 면치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불법행위도 되고 계약도 될 텐데 굳이 계약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휴대폰 절취를 하면서 또 불이 났다, 또 허리가 다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 지금. 병원 측이 이번 환자에게 규정부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 안 진다 라고 방송했다 하더라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그 한계. 사용자, 자 주된급부마다 보수지급, 그 다음에 부수의무,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그럼 안전배려 의무가 뭐냐? 안전교육 실시 의무하고 안전장비 제공. 그런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면 나쁠 거 없다. 책은 안 나오고 실무적으로 배우는데 안전교육 실시 의무, 그 다음에 안전장비 제공 의무.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실상의 부수임으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신체 건강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 정비 중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부수임이 있다가 또 보호의무가 나오죠. 부수의무, 보호의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는 허리에 불나는 건 아니니까 불법행위 하도 좋죠. 왜? 요건에서 입증 책임은 좀 양반이 아니더라도 효과에서 상당히 좋죠. 효과에서 위자료가 총상손해가 되고 근친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손배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와 밀접 불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밀접 불가분성, 예측 가능성. 밀접 불가분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보호의무의 한계죠. 피용자가 업무 끝나고 친구들끼리 가서 술 먹고 다니다가 싸워가지고 거의 다쳤다. 그러면 그때 술 마실 때 사용자가 욕을 하다가 다쳤다. 그거 관련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업무와 관계없죠. 업무와 밀접 불가분을 해야 되고, 그것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디 있냐? 학교에서의 교사, 교장의 애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엄격하다 이 말이죠. 학교나 직장이나 다 그거죠. 알겠습니까?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교 더 이상 못 다니니까 직장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직장, 거기 직장 아닙니까? 직장, 학교가 직장이지. 직장. 그래서 밀접 불가항서 예측하면서 외워야 된다. 755조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고, 증권사 직원의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 수정보가 있다. 그래서 후행하면 주식 대량 매수 요도하고, 나중에 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존 각서, 손실보존 각서는 무효죠, 무효.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고객의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방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불행을 구성한다. 나는 채권법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이렇게 구성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승리할 거라고 내가 확신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자, 5번 오늘 마지막 이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이게 내용을 어느 정도 쓰고 있잖아요. 판례 이제 뭐 사용자, 뭐 여행업자, 숙박업자, 뭐 병원 다 써놓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를 갖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이것만 보면 다 되겠다. 강의 좀 잘 듣고 이러면 무조건 합격하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정도 못 보는 마찬가지지만 보수 의무를 위반한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통상임대차 주의합니다. 통상임대차.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특별임대차가 있겠죠. 통상임대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임대하는 거, 사는 거, 주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도둑 맞으면 주인이 뭐 손해배 당해줍니까? 안 하죠. 그래서 사정이 없는 다수의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 수행하는데 그치고 98조.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숙박업자들은 숙박업자 고객이 제일 주된 급부임은 뭐죠? 객실 제공 의무 제공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차임을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 임대차다. 객실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주인은 같이 있는 거죠. 숙박업자는 통상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객실 제공에서 사용 스케일 의무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한 객실 관련 시 제공, 이즉 안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안전 배려 의무 나오고 이것은 뭐냐? 실상이제는 부수 의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안보 이론이다. 부안보, 부수 의무, 안전 배려 의무, 보호 의무. 이것은 부수 의무 맞죠? 왜? 숙박계약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유관해요, 무관해요? 유관하죠. 유관하다. 부수 의무인데 이거 잘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것은 보호를 못한 결과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숙박자 이를 위반하여 생명시체 침해, 투숙객에게 손해 입힌 경우 불안의 영으로 인한 위절. 정답을 항상 할 때는 위절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다. 정답이다. 그걸 기억 못하면 문제 못 푼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그럼 입증 책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의 이행에 있어서의 권리 근거 사실은 채무가 채무 이행을 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불안전하다. 여기까지가 권리 근거 사실이죠. 그게 왜 권리 근거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채무의 내용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니까. 알겠습니까? 그에 관해서 채무적 지성이 있다라는 거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단서 사항이잖아요. 390 단서에서 면책 사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 의무의 존재. 뭐라고 해야겠어요? 저런 것은 계약을 했다 이거죠. 계약을 했으니까 보호 의무 있다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위반 사실을 취합해야 된다. 위반 사실. 불안전한 위반 사실. 그러니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걸 입증해야 되고, 숙박업자, 즉 가해자, 즉 채무자로서는 통상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 등에 관하여 자기의 과실없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390조 부문단서 구조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입증책임 다 하지 않았냐. 입증책임의 분배 원리 어떻게 한다고? 법률 요건 분류사. 권리 근거 사실 누가? 권리자가. 여기서 권리자가 손해사 채권자죠. 그 다음에 피해자, 채권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 채무자. 물론 이제 불법행위 쪽에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우선 채무행위에서도 피해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유들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범죄는 장기투소, 이 깡패, 도둑, 이런 놈들, 또 정과자들, 사건 치고 수배자들, 이런 놈들 장기투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열심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도, 그놈이 정과자다. 알고, 어때요? 불을 질러. 안 되죠. 안 된다. 담배를 피워, 주인이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장기 투숙의 경우도 뭐다? 부안보가 있다, 이 말이죠. 부안보가 있다. 일시 사용원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장기 투숙. 두 달 산다. 한 달 산다. 깡패들 공짜로 살려고 하죠. 이 새끼들. 나쁜 놈들 하죠. 주의할 점, 별표. 이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주의할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원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를 불안정한 부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컨대 가구 매도한 매도인이 가구 있는 과정에서 채권의 매수인 양탄자 찢어놓거나 신체에 손을 가하는 살짝 얹어놓는 급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의 문제였다. 이거 매매잖아. 매매. 계약 유형이. 그럼 매도인은 뭐 한다? 제 대자는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을 있는데, 이거 하면 무관하죠. 이것이 책임불이행 되냐, 안 되냐, 불이행 되냐, 안 되냐.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피해자한테 좀 불리한 게 있죠. 뭐에 있어서? 규칙성 입증 책임에 있어서. 책임불이행을 굳이 하자. 그래서 편의 변정설이 통설이고, 부정설은 불명 해결을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여관 사안은 임차계약이 부수되는, 즉, 유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안으로서 그 부위와 무관한 가물상 내용이 원래 다른 거다. 그래서 판례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수임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부수의무는 행위 태양, 모습, 그다음에 보호의무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했잖아요. 이렇게 40분, 50분 앞까지 한다고 해놓고 11시 10분 된 건 미안하긴 한데, 이거 한 50분 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게 된다고요. 최건보로. 잘 읽어주고, 이렇게 좀만 열심히 하면 마무리 잘 될 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내일은 또 여러분 강의 없습니다. 없고, 월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